반갑습니다. 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말 1급 실기 액세스 2024년 출제 유형 문제 중에서 A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 커말이 개정이 되면서 엑셀은 유형의 변화가 거의 없는데 액세스는 문항의 개수라든지 배점 그리고 유형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엑셀 같은 경우에는 예전 문제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거든요. 2021년 A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편집본으로 제가 올렸는데 액세스는 변형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액세스 파일을 다운받으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엑셀 파일이지만 액세스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다운을 받은 파일을 오피스 2016에서는 괜찮지만 2021 버전을 쓰는 사람들은 속성에서 요거를 해제해 줘야 돼요. 차단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차단을 해제를 해줘야지만 이벤트 프로시저나 매크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받았을 때 저게 만약에 없으면 요 부분이 아예 존재를 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데 저 부분이 존재를 한다 그러면 차단 해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파일을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24년 A형을 띄워서 보면은 전체적인 오피스 2021의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색깔만 약간 다른 것 빼고는 똑같는데 여러분들이 지난번 오피스 2016에서 조절해 줬던 거 동일하게 있거든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옵션에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 현재 데이터베이스라는 탭에 문서 창 옵션이 탭 문서라고 돼 있어요. 자, 탭 문서라는 건 여러분들이 테이블이나 뭐 쿼리나 폼이나 열었을 때 그것들이 탭 형식으로 요렇게 탭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걔들이 위에 뜨게끔 필요 없으면 여기에서 닫기 버튼 또는 오른쪽 끝에 닫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게 탭 문서고 창 겹치기라는 거는 창이 따로 뜨는 거예요. 요 테이블 창 하나가 뜨고요. 그 위에 이렇게 창이 이렇게 따로 뜨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탭 형태를 쓰는데 나는 이게 편합니다. 그러면 본인 편한 대로 씁니다. 저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 요번에 질문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뭐가 질문이었냐면 테이블을 디자인 보기에서는 괜찮은데 데이터 시트 보기 내용 보이는 거 있죠. 거기에서 글자가 이상합니다 라고 뜨는 것들은 요것 때문이에요. 데이터 시트의 기본 글꼴이 11인데 이게 크게 돼 있으면 데이터 시트를 띄웠을 때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문제 채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려면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주면 될 겁니다. 다른 거는 손댈 필요가 없을 거고요. 자, 그 아래쪽에 여러분들 알고 있죠? 보안센터의 보안센터 설정에 매크로는 항상 몇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죠? 이게 되어져 있어야 매크로 뭐 이런 것들 작업이 정상적으로 실행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런 설정이 되어져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확인을 먼저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문제창을 띄워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되어져 있는 건 동일하고요. 문제 1번 DB 구축까지도 동일합니다. 차이가 뭐가 있냐면 자, DB 구축이 25점이라고 돼 있죠. 예전에는 저게 30점이었죠. 5점이 감점되었습니다. 어디서 감점되었냐면은 문제 1의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가 5개인데 3점이잖아. 예전에는 4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에서 5점이 감점되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부분에서 점수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난이도는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봉사기간 테이블을 열어야 되죠. 테이블을 열 때는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띄운다 그랬습니다. 자, 봉사기간이라는 테이블에 기간 코드라는 필드를 찾아서 입력 마스크를 지정하자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입력 마스크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모양대로 영어는 대문자로 1개, 빼기 기호 1개, 그리고
숫자 2개가 포함되게끔 할 건데 영어는 영어하고 한글만, 숫자는 0에서 9까지의 숫자만, 그리고 빼기 기호도 저장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입력 마스크가 뭐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깐만 보여볼게요. 입력 마스크는 뭐냐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력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 주는데 3가지의 구역으로 나눠지고요.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구역이 1번, 2번, 3번 구역이죠. 그래서 1번 구역은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영어나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사용자 정의 기호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2번이 저장 여부예요. 저장 여부인데 0을 쓰면 저장을 하고요. 1을 쓰거나 공백이면 실제 값만 저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저장이고 이것도 저장인데요가 아니라 0을 쓰면 문자가 포함된 마스크 문자, 여기서 말하는 마스크 문자라는 건 이거예요. 서식 문자 형태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빼기를 쓰거나 가로를 썼다 이런 것들 보이죠. 이거를 그대로 넣어서 저장하는 게 0이에요. 그런데 1이나 공백 아무것도 안 쓰면 내가 여기에 넣은 서식 문자 빼기라든지 가로는 빼고 값만 저장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얘들을 저장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혼돈을 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식 기호를 우리 빼기 이런 것들 서식 기호를 저장할 건지 저장 안 할 건지 그 부분을 봐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간혹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 부분은 실제 화면에 어떻게 표시될 건가? 기본이 언더바예요. 아래쪽에 바, 언더바인데 거기에 별표 하겠다 그러면 여기 별표, 샵 하겠다 그러면 샵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게 입력 마스크인데 1번 구역에 들어가야 되는 사용자 정의 기호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자 0과 9가 있어요. 0과 9의 차이점은 둘 다 숫자예요. 0은 숫자만, 9는 공백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야는 필수고 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주로 0을 많이 써요. 이걸 더 많이 쓰고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L과 그리고 A 2개를 많이 써요. 물음표보다는. L은 영문과 한글이고요. A는 숫자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둘 다 필수죠. 그죠? 둘 다 필수인데 만약에 숫자는 빼고 영어 한글이 들어가는데 꼭 안 넣어도 된다 그러면 물음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더 많이 씁니다.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이거 대문자 변환, 소문자 변환, 작다는 소문자, 크다는 대문자인데 자 이거 지난번에 질문을 어떻게 한 사람이 있냐면 대문자하고 소문자를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로 쓰고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로 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는 대문자, 얘는 소문자. 못 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문자라는 말 보이잖아요. 한 글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호는 반드시 맨 앞에 써야 돼. 무조건 맨 앞에. 중간에 안 들어갑니다. 맨 앞에 한 번만. 여러 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마스크를 설정한다라는 걸 신경을 씁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보도록 할까요? 대문자라 그랬어요. 그럼 처음에 나와야 되죠. 영어인데 영어하고 한글만 들어오게끔 그럼 L이에요. 그죠? 빼기 요거 들어갑니다. 숫자 2개인데 0에서 9까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요까지가 사용자 정의 기호고요. 세미콜론. 필요 없으면 세미콜론 안 써도 돼요. 서식 기호 빼기가 저장된다 그랬죠. 0. 표시를 어떻게 하라는 말 없으니까 세미콜론 뒤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옵션입니다. 안 적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 이게 입력 마스크였어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기간 코드의 입력 마스크를 찾아서 자, 대문자로 표현을 할 건데 L 빼기 00 세미콜론 저 빼기 기호를 저장하겠다. 저기서 빼기는
문자하고 숫자를 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저 빼기 기호를 저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 마스크 설정이 끝났는데, 자, 보통 하나 하고 나면 우리가 보통 저장 버튼 누르잖아요. 이렇게 저장 버튼 누르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사람들은 보기를 데이터 시트로 바꿔서 진짜 들어가는지 요거 연습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연습하든 원래 있던 데이터를 바꾸든 간에 이걸 바꾸고 난 다음에 지우거나 이걸 수정했다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저 테이블 데이터 시트는 자동 저장이 돼. 우리가 이 버튼 안 누릅니다. 알아서 저장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래 뭐였지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테이블의 데이터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처음 연습할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 때는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연습해보는 걸 권장을 하는데 조금 익숙해지면 건드리지 않는 걸 신경을 써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봉사 기간에 대한 게 끝났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는 봉사 내역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테이블은 반드시 닫아줘야 돼.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자, 봉사 내역을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시수라는 필드가 1부터 8까지의 정수가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시수라는 필드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는데 1에서 8까지는 두 가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between and라는 걸 쓰는 거. 자, 이렇게 between and라는 걸 써서 실질적으로 화면상에서 보이나요? 내가 원하는 값을 요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에서 8까지라는 뜻이고요. 문제에서 between and를 쓰라는 말이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도 돼요. 크거나 같다 1 and XSS and는 연산자입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작거나 같다 8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거나 이렇게 적거나 동일한데 만약에 문제에서 between을 써라 그러면 이렇게 써야 정답이겠죠. 그죠? 둘 중에 뭘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만약에 검사 규칙에 틀리면 뭔가 메시지를 띄우라 그러면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다가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거, 필드 하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시수라는 필드에 대해서 규칙을 적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수라는 필드가 다른 필드보다 예를 들어 뭐 크다, 얘랑 같다, 얘랑 작다 이런 경우 있죠. 나 혼자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필드하고 비교할 때는 여기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테이블 디자인에 보면은 속성 시트 여기 보이잖아요. 속성 시트에 보면은 여기에 유효성 검사 규칙이 따로 있어요. 요 보이죠? 유효성 검사 규칙과 텍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끼리 크기를 비교하거나 뭔가를 비교한다 그러면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 필드 하나의 데이터를 갖고 작업할 때는 여기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두 군데가 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필드 자기 것만, 여기는 내 거를 다른 애들이랑 비교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 지정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봉사 날짜에는 시간이 없는 날짜, 데이트죠. 날짜만 들어간다 그러면 데이트, 시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now라는 함수를 쓴다라는 거 기본값으로 지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럼 봉사 날짜의 기본을 찾아서 기본값에 함수 이름이 데이트인데 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어야 돼. 안 하면 이렇게 문자로 들어간다는 거. 앞뒤로 따옴표 보이죠? 반드시 가로가 있어야 돼요. 자, 요렇게 표시를 할 건데 간혹 물어보더라고요. 폼이나 보고서에 우리가 왜 수식어를 할 때 앞에 이꼬를 넣잖아요. 저거 넣어도 됩니까? 돼요. 관계는 없는데 보통은 안 합니다. 넣어도 에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날짜 데이터를 표시를 한다라는 거고, 처음인 사람들은 이렇게 데이터 시트 보기로 가서 규칙이 바뀌었으면 무조건 예예요.
요 밑에 보면 요렇게 날짜가 보인다라는 걸 확인을 해주고요. 익숙한 사람들은 굳이 확인 안 한다 그랬습니다. 혹시나 뭔가를 건드릴까 봐서. 자, 이렇게 봉사 내역 테이블에 대한 게 끝났으면 닫아야 되겠죠? 닫고 재학생 테이블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재학생 테이블에서 학과 필드를 중복 가능한 인덱스, 연락처는 빈 문자열 허용하자 그랬습니다. 학과를 찾아서요. 밑에 인덱스가 아니오 돼 있죠. 인덱스라는 거를 옆에 눌러서 중복 가능이냐 중복 불가능이냐 찾아줄 건데 옆에 삼각형 눌러도 되지만 요 글자 위에서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중복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연락처라는 필드를 찾아서 빈 문자열이 허용된다 그랬습니다. 빈 문자열 허용을 예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5개가 끝나면 자, 저장하고 테이블 닫겠죠.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끝났죠. 그럼 5개 3점이니까 여기까지가 몇 점입니까? 15점이에요. 요거는 감점을 당하면 안 돼요. 뒤에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은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비슷한 유형들이 많으니까 여러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봐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나는 지금 컴활 1급을 처음 공부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냐? 만약에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여러분들이 봐야 되거든요. 요거 A형, B형부터 시작해서 그럼 볼 때 그 DB 구축 문제 1번만 먼저 전체를 보세요. 그러면 아, 대충 DB 구축은 이런 문제들이 나오겠구나라는 판단이 설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폼은 폼만 쭉 보든지 쿼리는 쿼리만 쭉 보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괜찮다라는 거 생각을 해줍니다. 자, 2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지 이거 안 보는 사람들 있대요. 외부 데이터의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보이죠? 액세스는 DB라는 폴더 안에 있습니다. 엑셀은 OA라는 폴더 안에 있죠. 그래서 DB라는 폴더 안에 파일이 있다라는 거 이거 꼭 보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뭘 갖고 올 거냐? 추가 기간이라는 엑셀 파일을 가져올 건데 그 안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시트가 아니고 이름이 있거든요. 쟤를 갖고 와서 봉사기관 추가라는 테이블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는 열머리 끓이고요. 기본 키는 없음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데이터라고 보이잖아요. 그죠? 외부 데이터에 내가 가져올 데이터가 엑셀 파일이죠. 화면상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그럼 실제 가져올 건데 원하는 값이 어디에서 가져올 건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에서 엑셀 보이잖아요.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서비스, 다른 원본. 요게 2016 버전하고 요게 조금 달라요. 2016 버전 얘가 요렇게 있었죠. 여기 따로 있었는데 요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 텍스트 파일하고 엑셀 파일을 많이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서 내가 가져올 건데 자, 아래쪽에 있는 요거 선택해 줘야 되죠. 내가 뭘 할 건가? 새 테이블을 만들 건가? 원래 있던 테이블에 추가할 건가? 연결할 건가? 우리는 새 테이블로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고요. 자, 내가 가져올 때 시험장에서는 C 드라이브에 DB라는 폴더 안에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는 내가 다운받은 자리 찾아가 줘야 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올 건데 자, 다운받은 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자, 추가 기간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찾아서 확인을 딱 해주면 이렇게 물어요. 시트로 할 건지 이름으로 할 건지. 이름으로 하자 그랬죠? 이름에 추가 기간이 돼줘야 돼. 보이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 데이터가 달라지잖아요. 다음 넘어가서요. 첫 행의 열머리글. 첫 번째 줄 얘는 제목이다. 티 나는 거 보이죠? 제목이다. 표시를 하고요. 요거를 포함하지. 얘는 빼라. 연락처를 빼라 그러면 이렇게 포함 안 함. 선택을 할 건데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손댈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서 건드릴 필요는 없어요. 통과해서 넘어가고요. 기본 키를
추가할 건지 내가 선택할 건지 없을 건지 문제에서 없다 그랬죠. 그걸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얘를 갖고 올 건데 이름을 뭘로 갖고 오자 그랬습니까? 봉사기관 추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봉사기관 추가. 이거 오타 하나만 나면은 틀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마침. 그리고 닫기 하고 나면은 요렇게 생겨야 돼요. 새로운 테이블이. 보이잖아요. 그죠? 봉사기관 추가라는 테이블이 새로 만들어졌으면 나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얘가 몇 점입니까? 5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20점입니다. 3번 마지막이죠. 문제 1번의 마지막입니다. 관계를 설정할 건데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 테이블에 기간 코드라는 필드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데 주의할 거 원래 있는 건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참조 무결성은 유지, 변경은 되도록, 삭제는 안 되도록. 보이죠? 거의 똑같이 나와요. 간혹 요게 삭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자, 관계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있어요. 관계라는 건 연결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랑 모르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다치거나 저 사람이 기쁘거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랑 친한 사람이면 걔가 아프면 내가 슬프고 걔가 기쁘면 내가 기쁜 것처럼 데이터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관계에서 원래 있던 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원래 있던 건 건드리지 말고요. 자, 내가 필요한 건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인데 봉사 내역은 있는데 봉사 기간은 없잖아요. 테이블 추가 버튼이나 오른쪽 버튼에 테이블 표시 버튼 눌러서 테이블 추가 버튼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은 요게 창으로 뜰 거거든요. 2021은 오른쪽에 이렇게 탐색 창으로 떠요. 그게 달라집니다. 그거 외에는 똑같아요. 누구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까? 봉사 기관이라는 테이블을 추가를 해줘야 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더블 클릭을 여러 번 했다 그러면 선택해서 그냥 딜리트 눌러주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닫아주고요. 오른쪽에 작업창은 닫아주면 됩니다. 봉사 내역과 봉사 기간에 누구로 연결돼 있다 그랬습니까? 기관 코드.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도 돼요.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1대 다가 1대 M 관계거든요. 참조 무결성 유지를 하고요. 업데이트, 변경은 가능하게, 삭제는 안 되게니까 체크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보통 1과 다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기간 코드에 기본 키가 있는 곳이 1이고요. 기본 키 표시가 없는 부분이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대로 관계창도 저장하고 관계창을 닫아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 신경 써야 될 거, 제가 아까 테이블 작업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닫아라 그랬죠. 테이블이 열려있는 상태나 쿼리나 다른 게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관계 에러가 뜹니다. 열려있는 거 없는 상태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렇게까지만 들어가면은 자, 여기까지가 문제 1번 DB 구축이고요. 여기까지 배점이 20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20 이제 5점이죠. 25점은 꼭 맞추고 가야 돼요. 70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25점은 꼭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역 문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얘도 배점이 20점이죠. 25점에서 20점으로 5점이 깎였어요. 어디서 깎였냐면은 각 3점짜리 문제 2번에 1번 동그라미가 5개 있었는데 3개로 줄었어요. 문항이 줄었죠. 그러면 2개가 줄었잖아요. 그죠? 그럼 2개가 줄었기 때문에 6점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1점이 모자라잖아. 그걸 여기에서 점수를 하나를 늘렸어요. 얘가 원래는 5점이었는데 6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점수가 좀 줄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맞아야 돼요. 이거는 맞고요. 얘 둘이는 못하겠다 그러면 틀려도 돼요. 그럼 얘 둘이가 몇 점입니까? 11점이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난 이거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거 둘이는 틀려도 돼요. 11점. 우리가 100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1번은 반드시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에서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을 디자인 보기로 띄워놓고요. 제가 맨날 여기에 요 위에서 이 뭐였습니까?
눈금 요거 맨날 없앴는데 저는 이거 보기 싫어서 없애는데 이거 있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합니다. 이게 있으면 제가 요게 안 보여서 그냥 저는 눈금이란 이걸 없앴는데 나는 괜찮은데 그러면 그대로 작업을 해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첫 번째 기본 보기를 이렇게 하자 그랬어. 그럼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기를 바꿔보세요. 보기를 폼 보기로 가보면 보이죠? 하나, 둘, 셋. 데이터가 여러 개 보이잖아요.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보이는 게 아니라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요. 한 개씩 보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폼의 속성이 요거거든요. 요 눈금자 앞에 요 까만 점 생기는 부분. 요게 폼의 속성입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위에 속성 시트 눌러도 돼. 더블 클릭을 해도 되고요. 볼까요? 지금 없죠? 요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도 됩니다. 속성 시트에서 기본 보기가 여러 개 연속 폼인데 한 개만 보이겠다가 단일 폼이에요. 보통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가 표시되도록 요게 레코드 선택기예요. 요거. 요 삼각형처럼 생겨있는 거. 탐색 단추 요 부분. 요 부분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랬거든요. 그럼 이거는 폼의 속성에 여기 선택 유형이 폼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폼의 속성에서 레코드 선택기를 예, 탐색 단추를 예. 더블 클릭해서 옆에 삼각형 안 눌러도 된다 그랬죠. 자, 요렇게 보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틀릴 필요가 없죠. 틀릴 수가 없어요. 3번 폼 바닥글의 txt 총시수 컨트롤에 자, 여기가 폼 머리글, 여기는 본문, 여기가 폼 바닥글이에요. 그럼 폼 바닥글에 지금 3개의 컨트롤이 있는데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이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죠? 이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 이름 중에서 txt 총시수를 찾으면 되겠죠. 요 자리죠. unbound라는 건 저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 안에 커서를 만들고 써도 되고요. 속성 시트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커서 만들고 써도 돼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뭘 하자 그랬냐면 시수의 합계. 시수라는 건 필드거든요. 여기 시수라는 필드가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그죠? 화면상에서 요거는 시수 레이블이고요. 요거 레이블이에요. 얘가 시수입니다. txt 시수고요. 데이터에 보면은 시수라고 돼 있죠. 시수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현재 원본 데이터가 바운드 돼 있을 땐 앞에 이 꼴이 없어요. 그냥 시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의 합계를 구할 건데 이 자리에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앞에 총시수 땡땡 한 칸 띄우고 표시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어떤 식을 넣어줄 때는 자, 이 꼴로 작업을 하죠. 자, 총시수라는 글자를 붙일 거예요. 총 띄우고 시수 땡땡 한 칸 띄우고 이까지는 문자열 데이터가 된다는 뜻이고 연결해서 액세스에서 쓰는 연결 연산자는 엑셀에서 쓰는 연결 연산자하고 똑같은데 액세스는 요거 한 칸씩 띄워주세요. 이게 에러 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특히 코드창 들어갔을 때 엑셀은 관계가 없는데 엑셀도 코드창에선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렇게 연결할 때 한 칸씩 띄운다 습관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는 sum이죠. sum 가로 열고 필드명은 앞뒤로 대괄호 넣어야 된다는 건 알죠? 여러분들이 귀찮아요 그러면 꼭 넣어야 되는 세 군데만 신경을 딱 쓰세요. 꼭 넣어야 되는 세 군데. 만약에 나는 그거 못 외우겠다 그러면 무조건 대괄호 넣는다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시수. 못 외우겠다 그러면 무조건 필드명 앞뒤로는 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외울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첫 번째 테이블에서 아까 테이블 유효성 검사 규칙 기억나죠? 그러니까 필드와 필드가 비교할 때 유효성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 규칙을 쓸 때 필드의 이름은 대괄호가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쿼리에서 매개 변수 대괄호 넣는 거 알죠? 쿼리에서 매개 변수. 세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
필드명 넣을 때. 이렇게 적었는데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죠? 테이블의 유효성 검사. 필드 유효성 검사 아니에요. 테이블에서 필드끼리 비교하는 유효성 검사. 쿼리의 매개변수, 조건부서식의 필드명은 반드시 앞뒤로 대괄호. 나머지는 다 빼도 돼요. 저거 못 외우겠다 그러면 그냥 다 붙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게 편한지 생각을 한번 해봐주면 됩니다. 폼에서 이렇게 수식을 넣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폼 보기로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이 결과가 요 결과하고 같은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9점이잖아요. 그죠? 9점. 그럼 그대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고요. 저장 버튼 눌러놓고요. 자, 2번 봉사 내역 입력 현재 폼입니다. 그럼 현재 폼에 txt 봉사 시수 합계 컨트롤이 요거였거든요. 자, 저 컨트롤에는 학과가 회계학과인 학생들의 시수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무슨 함수 쓰자 그랬습니까? dsum인데 얘는 지금 쉽거든요. 왜? 이 쿼리를 쓰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를 쓰자라는 말이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현재 이 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내가 어떤 식으로 작업한다라고 했을 때 저 쿼리를 뭘 가지고 하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레코드 원본을 다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지금 없죠. 이 쿼리를 쓰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서 작업을 할 때 내가 현재 원하는 함수는 dsum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dsum은 우리가 도메인 함수라고 불러요. 도메인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dsum이니까 합계죠. 도메인 함수인데 sum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시수의 합계를 구할 건데 얘가 누구 안에 있다? 봉사 내역 입력 안에 있어요. 조건이 뭐다? 학과가 뭐인 거? 회계학과인 거. 그죠? 그런데 회계학과라는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여기 dsum이라는 도메인 함수는 함수 전체 안에 들어가는 필드 형태들이 요렇게 다운편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dsum 함수 이름 들어가고요. 자, 필드명, 원본, 조건이 들어가는데 필드명도 앞뒤로 다운표, 원본도 다운표, 조건도 다운표, 앞뒤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얘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운표가 들어가는데 회계학과라는 게 문자 데이터잖아요. 이 다운표하고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단일 다운표를 씁니다. 단일 다운표를 써서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도메인 함수가 요거는 쉬운데 어렵게 나올 땐 또 되게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러면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자리에 넣자 그랬습니다. 자, 이 자리에 넣을 건데 요 칸이 너무 좁아서 제가 메모장을 띄워서 작업할게요. 자, 여기에서 작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도록 합니다. 자, 요 자리에 적을 겁니다. 자, 이꼴 함수 이름이 뭐다고요? dsum. 자, 누구의 합계를 구할 거냐? 어떤 필드의 합계를 구한다 그랬습니까? 시수라는 필드의 합계를 구할 거다. 저게 필드명이거든요. 저 시수라는 필드가 누구 안에 있느냐? 아까 어떤 쿼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까?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쿼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조건이 뭐냐? 조건이 뭐였어요? 학과가 누구다? 회계학과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가 필드 이름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는 상관이 없는데 문자이기 때문에 따옴표가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따옴표 해버리면 이 따옴표가 여기서 끝나는 걸로 이해를 해주잖아. 그래서 안에 있는 따옴표를 이렇게 단일 따옴표로 표시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보이죠? 따옴표가 큰 따옴표가 아니라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해서 학과 데이터가 문자 데이터로 회계학과다라고 표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폼 보기로 가서요. 여기에 결과 얼마라고 나옵니까? 20. 문제가 20. 맞죠? 그러면 요렇게 실질적으로
dsum이라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연습을 한번 해보고요. d자 붙는 함수들은 모양이 똑같거든요. dsum, daverage, dcount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을 해보고요. 힘들다 그러면 쟤는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하고요. 얘는 이제 닫아줘야 되겠죠. 세 번째, 재학생 관리라는 폼을 폼 보기로 여는 재학생 보기라는 매크로를 만들 건데 봉사 내역 입력 폼의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cmd 보기 단추를 클릭하면 컨트롤인데 명령 단추죠. 커맨드 단추가 되겠습니다. 재학생 보기가 실행되도록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매크로의 이름이 있어요. 매크로의 이름이 재학생 보기. 만약에 요 이름이 없으면 여기에서 포함 매크로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름이 있으니까 쟤부터 만들러 가야 돼요. 만들기 매크로로 갑니다. 자, 매크로로 가서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폼을 여는 겁니다. 그럼 폼을 연다. 여는 건 오픈 폼이다. 오픈 폼이죠. 그죠? 누구를 열 건가? 재학생 관리라는 폼을 열으라 그랬어. 문제대로. 재학생 관리라는 폼을 폼 보기로 보기가 폼 보기로 열 건데 그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밑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보입니까? 학번의 값이 현재 txt 학번 여기서 말하는 txt 학번이라는 것 자체는 봉사 내역 입력 우리가 요 폼에서 이 폼에서 야를 열어놓고요. 이 단추를 눌렀을 때 갈 거니까 요거는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걸 얘는 요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 재학생 관리 안에 있는 학번이라는 데이터가 될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집안이 다른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뭐가 많이 들어왔냐면 자, 조건문에 갖다 대놓고요. 자, 학번이 같으냐 물었어요. 앞뒤로 대괄호 넣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같으냐? 자, 우리가 폼이라고 쓰면 이렇게 뜨잖아요. 이게 안 떠요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고 느낌표 하면 이렇게 딱 뜨거든요. 나 이거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시험장에서 저런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다 못 외워 쓰겠다 그러면 요 줄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작성기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떠요. 내가 적은 학번 이 꼴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폼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이 파일 안에 누구 안에? 폼 안에 모든 폼 안에 어떤 폼에서 갖고 와야 됩니까?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이 폼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txt 학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 이렇게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하면은 요렇게 생겨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확인하면은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 입력하기 힘든데 그러면 이렇게 해줘도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를 내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매크로 이름이 뭐였습니까? 재학생복이었어요. 자, 이렇게 매크로가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매크로를 닫고 난 다음에 문제 잘 보세요.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 안에 이거의 디자인으로 가서 이 CMD 보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벤트에 온 클릭해서 요 옆에 삼각형 눌러서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그럼 만약에 매크로 이름이 없다 그러면 삼각형을 누르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먼저 안 만들었겠죠. 옆에 점점점을 눌러서 요걸 갖고 만들면 이거는 포함 매크로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안 생겨요. 안 생기고 폼 안에 바로 들어가는 매크로로 만들어질 건데 우리는 지금 매크로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미리 만들어진 상태예요. 연결만 이렇게 시켜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벤트가 정상적으로 돌아갔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눌러봤을 때 화면상에서 실제 화면상에서 재학생복이라는 폼이 열려지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학생정보 확인이라는 버튼 눌렀을 때
자, 요렇게 재학생 관리라는 폼이 화면상에서 보이죠? 이 학번과 동일한 학번의 데이터가 보이게끔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저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봐주면 25점에 20점이니까 45점인데 요거 두 개는 틀릴 수도 있더라. 2번 뒷섬은 틀리더라도 3번은 여러분들이 조건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매크로 만드는 것들은 연습을 해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2번이 끝이 났고요. 자,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이 20점이에요. 얘는 배점이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자, 봉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가지고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자, 봉사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디자인으로 띄워놓고요. 자, 뭘 하자 그랬냐면은, 자, 첫 번째, 동일한 기간명 내에서 학과 필드를 내림차 순으로 정렬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여기에 그룹 및 정렬이 이렇게 밑에 보여야 되거든요. 그룹을 추가하면 안 돼요. 현재 그룹은 기간명이고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손대는 게 아니라 나는 정렬을 추가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학과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 순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던 그룹 내에 정렬만 추가를 하겠다라는 게 1번입니다. 자, 끝이 났죠? 자, 두 번째.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txt 날짜가 있어요. 페이지 머리글이 이 부분이죠. 이게 txt 날짜입니다. 속성 시트를 띄워서 보면 돼요. 함수가 now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현재 날짜와 시간이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 또는 날짜만 표시될 수 있도록 형식을 맞출 수도 있는데 여기 어떻게 표시하라 그랬냐면 날짜를 이렇게 표시하자 그랬어요. 엑셀에서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연도는 Y, M은 월, 일은 D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뭘 지정하자 그랬습니까? 형식 속성을 설정하자 그랬습니다. 자, 형식에 자 가서요. 연도를 4글자 연도 뒤에 년이라는 글자가 올 거고요. 한 칸 띄우고 월을 한 글자 요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엑셀하고 틀린 점은 엔터를 하면은 요렇게 보이나요? 조금 크게 자, 요 크기가 좀 애매한데 요렇게 다운표와 통화기호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엑세스는 저런 식으로 생기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보기는 항상 인쇄 미리 보기로 확인해 줘야 돼. 가서 요게 맞는지를 요렇게 확인을 해 주세요. 인쇄 미리 보기라 그랬습니다. 절대 보고서 보기나 레이아웃 보기로 가서 확인을 하면 안 돼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간명 머리글 영역에서 자, 기간명 머리글의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기간명 머리글이 얘거든요. 얘를 여기에 반복 실행 구역을 예로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나도록 하겠다 그 말이고요. 본문의 txt 기간명 컨트롤 이거거든요. 요게 같은 것들은 표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문의 기간명이 요거잖아요. 이거 여기 보면 형식 탭에 중복 내용 숨기기라고 있어요. 저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걸 예로 만들면 보기를 봤을 때 요렇게 보일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이걸 중복 내용 숨기기를 아니오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이걸 중복 내용을 숨기겠다. 그래서 똑같은 거는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면 될 거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 바닥글에 이 자리겠네요. txt 페이지 컨트롤에는 전체 몇 페이지 중 현재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는 페이지의 복수, 페이지가 되는 거고 현재 페이지는 S만 빠진 페이지가 되는 건데 이것도 필드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괄호를 안 붙이면 알아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을 때 띄어쓰기 하고요. 연결하겠다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전체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페이지즈 연결 띄우는 게 좋겠다 그랬죠.
페이지 중 띄우고 난 다음에 현재 페이지가 들어와야 되니까 요 공백 다음표 앞에 공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연결 페이지 연결 붙여서 페이지. 보통 이게 틀리는 이유는 따옴표 그리고 이 연결 연산자가 빠지는 것 때문이에요. 엔터 했을 때 보입니까? 이렇게 대괄호가 생겨요. 보기를 인쇄 미리 보기로 바꿔야 요렇게 뜹니다. 자, 이거 질문 많이 했거든요. 보고서 보기로 하면 저 밑에 한 번만 딱 나와요. 1페이지 중에 1페이지 나오잖아요. 인쇄 미리 보기로 해야 한 페이지씩 이렇게 끊어서 나오기 때문에 보이잖아. 3페이지 중 1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면 3페이지 중에 2페이지 요렇게 보인다는 거. 그래서 항상 보기로 확인할 때는 인쇄 미리 보기라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전체 보고서에 대한 게 끝나면 저장을 하고요. 보고서 창을 닫아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고서에 대해서 작업이 끝났죠. 그럼 얘는 지금 각 3점이기 때문에 15점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게 이거죠. 코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틀려도 된다는 거, 얘 틀릴 수 있고요. 둘 다 틀려도 돼요. 그럼 두 개 틀리면 11점. 얘가 틀리면 16점이잖아요. 그죠? 얘들은 틀려도 됩니다. 대신에 얘들을 틀리면 이제 쿼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맞춰야 돼.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이 좀 더 쉽다, 어렵다라는 걸 본인이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봉사 내역 관리라는 폼에서 자, 봉사 내역 관리라는 폼을 디자인으로 띄워보면은 여기 오른 버튼과 내림 버튼이 있어요. 그죠? 이 단추를 클릭하면 온 클릭했을 때 시수라는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정렬을 할 건데 order by와 order by on이거든요. order by는 정렬의 기준을 만드는 거고 order by on은 명령을 실행해주는 이제 이걸 해라 말아라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을 작업을 해주는데 얘들은 코드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현재 폼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오른 버튼에 선택하고요. 이벤트 온 클릭 보이죠? 점점점 코드 작성기를 띄우면 자, 요렇게 표시가 딱 돼요. 그럼 여기서 order by인데 그냥 order by라고 적어도 되지만 현재 폼에서 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me라고 적는다 그랬죠. 요걸 적어주면 편한 게 점을 찍으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찾기가 편해. 이렇게 order by 보이죠? order by는 여러분들이 자 누구를 기준으로 작업할 건가? 시수의 오름 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오름이니까 이 꼴 뒤에 다운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시수 까지만 써도 되고요. ASC 써도 돼요. 여기 오름차수는 기본이기 때문에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안 적어도 적지 말아 볼까요? 안 적어도 기본은 오름차순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 미라고 적으면 편하다 그랬죠. order by on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order by on은 실행하는 거거든요. 해라 true. 요게 오름이에요. 그럼 요 상태에서 자 여기 보면 여기에 CMD 오름 돼 있죠. 여기서 내림을 선택하면 내림 버튼이 새로 만들어지죠. 다시 갔다 안 왔다 해도 돼요. 그럼 얘만 복사를 해서 붙이고요. 뭐만 바꾸면 됩니까? 요 뒤에 내림 차수니까 descending이거든요. DESC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요렇게 놓고 난 다음에 자 코드 창을 닫아 볼게요. 자 닫고요. 폼 보기로 가서 시수를 기준입니다. 자 눌렀을 때 보이죠? 내림 오름 내림. 그래서 오름은 ASC를 안 적어도 된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코드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정렬 그리고 필터 레코드 소스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기억해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고요. 닫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제 3번까지 보고서까지 봤는데 자, 유형이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여기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사 처리 기능 구현이 가장 변경 내용이 많은 부분입니다. 일단 배점도 바뀌었고요. 배점이 25점에서 35점으로 10점이 늘었어요. 그리고 문항수도 4개에서 5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전부 다 7점으로 다 통일돼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거의 비슷한 게 5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예전에는 4점짜리가 있어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는 비슷한데 그 중에서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쉬운 거를 우선 찾아줘야 돼요. 쉬운 거를 찾아서 그거를 먼저 푸는데, 우리가 앞에서 제가 틀려도 된다 했던 거, 예를 들어서 요 문제 틀려도 된다 그랬죠. 얘 틀려도 된다 그랬어요. 그럼 쟤네들이 배점이 총 16점이거든요. 틀려도 되는 애들이.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4점을 더 틀려도 되잖아. 그러면 쿼리는 적어도 3개는 꼭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부터 풀 건데, 하필이면 지금 1번이 이제까지는 없었던 유형이고요.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을 만약에 못하겠다 그러면 1번은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럼 얘가 왜 까다로운 문제인지,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제가 분할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쿼리를 만들 건데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했어요. 그런데 업데이트 쿼리를 간단하게 했거든요. 테이블에 조건을 간단하게 줘서 변경하는 쿼리를 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하위 쿼리와 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작업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in이라는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 그죠? not이는 그 안에 없는 거, 뭐 이렇게 찾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되는 건 하위 쿼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쿼리를 이때까지 만들 때 쿼리 디자인 창에서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걸 SQL 구문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SQL 구문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select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테이블에서 조회 속성 작업할 때 여러분들 한번 봤어요. select 뒤에는 필드명이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필드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컴마 찍고요. 필드, 컴마 찍고 필드. 필드를 한꺼번에 하겠다 그러면 필드, 모든 필드다 그랬을 때는 필드명 적는 거 대신에 별표를 넣어주면 모든 필드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필드를 선택할 거냐가 select D가 들어오고요. 이 필드가 from 누구한테 있는가, 원본, 여기서 말하는 원본은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을 때 where 조건을 씁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요. 그런데 그룹 바이라는 건 왜 들어가냐면, 우리가 쿼리할 때 시그마 요약 쿼리 기억나죠? 시그마 요약 쿼리를 했을 때 어떤 거 별로 묶어서 함수 합계나 개수를 구했잖아. 그 묶은 기준이 되는 게 그룹 바이가 돼요. 그래서 이 필드를 기준으로 묶어주겠다. 그리고 일반 쿼리는 where 뒤에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룹 바이가 들어가면 where 구문이 들어가면 안 돼. having이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조건을 적어줘야 됩니다. 자, 요게 이해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고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작업하자 그랬냐면,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건데 테이블 2개로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업데이트 쿼리라는 건 테이블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 바꾼다 그랬습니까? 재학생 테이블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실제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땐 재학생 테이블만 있어야 돼요. 봉사 내역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만들 때는 재학생만, 봉사 내역은 하위 쿼리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요. 쿼리 창이, 테이블 추가 창이 여기 팝업 창으로 떴는데 2021 버전에서는 오른쪽에 작업 창으로 뜹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쿼리가 있죠. 재학생만 추가를 해주세요. 자, 재학생만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요. 눈으로 봅니다. 내가 재학생 필드에 학번부터 비고까지가 있는데 누구를 바꾸냐면은
비고 필드의 값을 우수 봉사 학생으로 이렇게 바꾸자 그랬어. 보이죠?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될 데이터는 비고 필드인데 쿼리 종류부터 선택해야 되죠. 선택 쿼리가 아니라 누가 되는 겁니까? 업데이트 쿼리고 비고 필드를 업데이트 데이터로 변경해야 될 게 우수 봉사 학생입니다. 자, 이걸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건 여기다가 조건을 넣었거든요. 저기에다가 조건을 넣거나 또는 다른 필드를 갖고 조건을 넣었는데 이제 다른 필드를 갖고 조건을 넣을 때 하위 쿼리가 존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건이 뭐냐? 시수의 합계가, 잘 보세요. 재학생에는 시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어보세요. 재학생 테이블을 열어보고요. 봉사 내역 테이블을 열어보세요. 자, 열어봤을 때 재학생과 봉사 내역 두 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애가 있어. 누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까? 학번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걸 어디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관계창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아, 학번을 기준으로 연결이 돼 있다. 서로 뭔가를 가져오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번 필드를 조건으로 쓸 거야. 이 학번 필드는 재학생에 있는데 이 조건란에 있는 거, 내가 원하는 조건이 있는 거를 찾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수는 봉사 내역이 있었거든요.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수의 합계, 썸이죠. 그죠? 합계가 10 이상. 저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요. 가로 닫고요. 셀렉트, 내가 누구를 선택한다? 학번. 여기서 말하는 학번을 선택한 거는 재학생의 학번과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학번을 어디서부터 선택했다? 봉사 내역에서부터 선택했는데 시수의 합계라는 건 학번끼리 같은 애들을 묶어줘야 돼. 예를 들어 학번 1번 학번 가지는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이날은 3시간 하고 다음 날은 4시간 할 수 있잖아. 그럼 시수의 합계는 7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번별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학번으로 하는데 조건이 해빙 구문으로 쓴다 그랬죠. 합계, 썸 시수가 얼마 이상? 10 이상이다. 이게 요 데이터가 요까지는 봉사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게 이 학번에 있는 것과 매치를 시켜준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 조건란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총 5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데이터 시트 보기로 이렇게 바꾸면 여기 값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요. 빈칸이 지금 5개가 보이죠. 그죠? 5개가 수정이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요 5칸이. 그럼 지금 내가 한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걸 우수봉사 학생이라는 쿼리로 내가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쿼리를 먼저 저장을 하고요. 쿼리 저장을 하고 실행 쿼리는 반드시 실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행은 한 번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하면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은 딱 한 번만. 실행하기 전에는 항상 데이터 시트 보기로 결과를 보고요. 실행은 마지막에. 자, 실행을 눌렀을 때 자, 이렇게 5개 행을 고친다 나와줘야 돼. 예, 했죠? 그리고 재학생을 열어보세요. 재학생을 열어보면은 자, 요렇게 우수봉사 학생이 5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난 이걸 손으로 못 쓰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쿼리 디자인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쿼리 작업은 요걸 만약에 못했다라고 칩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못했다라고 치고요. 학번에 조건 넣는 건 알 건데 하위 쿼리를 못 쓰겠다는 사람들은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으로 가서 봉사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가져오세요. 새로운 쿼리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합계를 구해야 되니까 요약 시그마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시그마를 선택을 해놓고요.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가? 시그마를 기준으로 누구를 기준으로? 학번을 기준으로 묶는데 누구를? 시수를 합계로 바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이면 안 되겠죠. 조건이 뭐였습니까? 10 이상이다.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결과 보세요. 학번 5사람 보이잖아. 그죠? 학번 5사람. 이 5사람을 요 재학생에서 찾겠다는 뜻입니다. 재학생에서 찾아서 요 재학생의 요 학번하고 똑같은 애들의 우수 봉사학생을 집어넣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맨날 보기를 데이터 시트하고 디자인으로만 봤는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SQL 보기라고 있어요. 이 SQL 보기로 가서 이 지금 줄이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마지막 문장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의미에서 실제 줄만큼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한 줄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띄우고요. 뒤에 거를 당겨 오세요. 이렇게 당기면 자 볼까요? 요 from 뒤에 있는 구문이 요 앞에 이렇게 점 찍어서 나타난다는 건 봉사 내역 안에 학번이라는 뜻입니다. 있어도 되고 우리는 귀찮아서 안 적었잖아요. 그죠? 안 적어도 돼. 왜? from D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의미 없거든요. 그런데 SQL로 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그죠? 가로의 개수만 조금 많다 뿐이지 요 가로 묶은 거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올 때 세미콜론은 들어가면 안 돼. 세미콜론은 빼고요. 전체를 잘라도 되고 복사해도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저장할 필요 없이 닫으세요. in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in 포함되는 거 in 안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요. 그 안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는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구문을 쓸 수 있다. 이 구문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손으로 쓰고요. 원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SQL 보기로 해서 in 안에다가 붙이면 된다.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나한테 편한 방법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 쿼리가 만들어졌는데 조금 생소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을 제외하고 2번부터 5번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2번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자 그랬습니다. 쿼리 디자인에 봉사기간, 봉사 내역, 재학생 3개의 테이블을 갖다 놓고요. 1번 문제 1번 DB 구축에서 관계 설정을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선이 없으면 여러분들 이름 똑같은 것끼리 묶어줘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만들 건데 선택 쿼리가 아니라 크로스탭 쿼리입니다. 그죠? 크로스탭 쿼리는 느낌표 없죠? 실행 쿼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크로스탭 쿼리는 문제 힌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뭐라 그랬냐면 기간별 학과별로 뭐 별이라고 돼 있는 건 같은 것끼리 묶는다. 걔네들끼리 같은 것끼리 모아라. 저게 행과 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행이 되는 거예요. 기간명, 행. 이걸로 묶을 거야. 이게 학과 열이 되는 거고요. 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행과 요 열은 묶는 거예요. 그래서 행은 하나 이상, 열은 반드시 한 개. 행 한 개를 묶고요. 열 한 개를 묶고 난 다음에 요렇게 옆에 하나 더 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총 횟수라고 돼 있는데 얘들은 조금 있다가 여기에 뭘 하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값으로 들어오는 게 이거야. 봉사 횟수. 이게 값이에요. 근데 봉사의 횟수니까 개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개수가 되는데 여기 총 횟수가 보이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총 횟수라는 건 꿈날의 복지관 안에 과가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요. 각 과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인원이 존재를 한다는 뜻인데 꿈날의 복지관 전체로 따지면 5명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얘도 개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개수하고 합계를 헷갈린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됩니다. 자, 이런 봉사의 수는 누구 필드를 이용하자 그랬습니까? 봉사 코드를 이용하자 그랬습니다. 문제에 어떤 필드를 쓰라는 말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필드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쓰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조금 복잡해지려고. 봉사 날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BT9를 쓰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건만 빼면은 이때까지 우리가 작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넣어볼게요. 기간명이
묶을 건데 행이야. 그죠? 그리고 총 횟수는 봉사 횟수거든요. 봉사 코드를 갖고 작업을 할 건데 이름이 총 횟수가 되는 거예요. 땡땡 콜론 붙여줘야 된다는 거. 얘는 개수인데 행이야. 됐죠? 열은 학과라 그랬습니다. 열은 학과. 묶을 건데 열. 묶는 열 하나, 묶는 행 하나, 함수 행 하나.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봉사 코드가 들어가서 얘는 봉사 횟수라고 이름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돼. 왜? 여기 제목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얘는 개수인데 값이.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거고요. 조건이 들어가는 애가 봉사 날짜야. 얘는 조건이 돼요. 조건이 되고요. 조건 안에 뭐가 들어야 됩니까? between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between and를 쓸 때 화면상에서 자, 조건 안에 between (2023년 7월 1일) 연월일 사이에 빼기 들어가는 거 알죠? 07, 01 적어도 되고요.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날짜를 적고 엔터 했을 때 날짜 앞뒤로 이렇게 샵이 나오는지 확인해 주세요. 안 나오면 우리가 붙여줘야 돼요. 반드시. 자, 요렇게 해놓고요. 결과를 봤을 때 자, 요렇게 모양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면 되죠. 그럼 지금 내가 한 게 맞잖아. 얘를 뭘로 저장하자 그랬습니까? 봉사 횟수 조회라는 쿼리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크로스탭은 행과 열이 뭔지 문제 힌트가 다 있으니까 천천히 작업하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학과별로 봉사 활동을 하는 총 인원수와 시수를 작업하자 그랬는데 잘 보세요. 얘는 일반 쿼리야. 그죠? 실행 쿼리도 아니고요. 크로스탭도 아니에요. 일반 쿼리인데 총 인원수와 인원수 전체 개수죠. 총 시수는 시수의 합계예요. 합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개수도 해보고 합계도 해보면 됩니다. 합계하고 개수가 들어갔다는 건 요약 쿼리라는 뜻입니다. 시그마 쿼리. 자, 만들기 쿼리 디자인에서 봉사 내역과 재학생을 쓸 거예요. 자, 쓸 건데 학과별로 그랬잖아. 학과끼리 묶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약 쿼리를 만들어서 학과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학과별로 묶어서 처음에 봉사 학생 수는 여기 봉사 학생 수라는 필드가 없어. 그죠? 누구를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학번을 이용하자 그랬어. 학번이 2개 있는데 아무거나 갖고 와도 돼요. 이 학번에 앞에 이름을 뭘로 붙이겠다고요? 봉사 학생 수로 이름을 넣어줘야 돼. 제목이 보이니까. 제목 뒤에는 항상 땡땡 묶어줄 건데 학생의 개수니까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총 시수는 시수의 합계예요. 그래서 시수를 가지고 와서 총 시수라는 이름을 앞에다가 붙이겠습니다. 붙일 건데 얘는 합계야. 구분 안 가는데 그러면 둘 다 해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학생당 봉사 시수라는 건 여기 없죠. 내가 수식을 만들어줘야 될 건데 학생 봉사 학생 수 총 시수를 내가 앞에서 이름으로 만들었잖아. 그건 필드처럼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이름을 학생당 봉사 시수를 여러분들은 이꼴 넣으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땡땡 요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식이죠. 식으로 넣어줘야 돼. 이걸 총시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을 딱 해놓고요.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학생당 봉사시수가 여기 좁아서 그러니까 늘려주면 됩니다. 요렇게 보여야 돼. 소수점 자리 한 자리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오른쪽 버튼 속성으로 가서요. 형식에 X라고 똑같아요.
0.0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단순하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결과가 맞게 나오면 얘를 학과별 봉사 현황으로 저장하자 그랬습니다. 자, 3번 끝이 났어요. 그죠? 단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쿼리를 만들 건데 얘는 실행 쿼리네요.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쿼리이기 때문에 실행 쿼리니까 실행하라는 말이 존재를 하는데 매개 변수가 들어가요. 원본으로는 봉사 현황 쿼리를 이용하자 그랬고요. 학과명의 일부니까 포함한다는 뜻이야. 별, 학과명, 별. 얘를 매개 변수로. 매개 변수는 앞뒤로 대괄호. 기억나죠?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쿼리 이름은 이거고요. 만들어질 테이블 이름 이겁니다. 그래서 쿼리 디자인에서 테이블이 아니라 쿼리를 봉사 현황 쿼리를 추가를 하고요. 자, 선택 쿼리가 아니라 테이블 만들기 쿼리예요. 테이블 만들기 쿼리인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 테이블 이름이 얘입니다. 쿼리 이름하고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 이 순서대로 집어넣어 주세요. 봉사 날짜, 기간명, 시수, 학번, 이름, 봉사 내용. 자,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학과명이 조건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학과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과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야는 조건이니까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적을 거냐? 요 매개 변수, 요게 매개 변수 존재, 요 메시지 있죠? 요게 매개 변수고 이게 학과명의 일부 매개 변수 이름이 될 거기 때문에 일부니까 앞뒤로 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앞뒤로 별이 붙어서 여기에 뭔가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 앞뒤로 별이 붙게끔 요게 like를 이용해서 조건란에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저 상태에서 경령을 넣자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실행하지 말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는 겁니다. 저기에 경령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경령을 넣었을 때 요거랑 결과가 같은지를 일단 보세요. 결과가 같죠? 그럼 쿼리의 이름이 요 이름이거든요. 그럼 일단 저장부터 해놓고요. 뭐 나중에 해도 돼요. 해놓고 난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야 이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잖아. 그죠? 실행. 결과가 맞으면 실행을 해줘야 돼. 경령을 넣어서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요게 생겨야 돼요.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다. 실행 쿼리는 실행을 반드시 한 번만 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3, 4 문제는 조금 쉬워요. 그죠? 5번 실수의 합계. 시그마다. 이제 이해를 해줘야 돼. 합계 개수가 들어가면 이거는 시그마구나. 이해를 해줘야 돼요. 크로스탭이 아닌 경우에 크로스탭에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크로스탭이라는 말이 없는데 개수 합계가 있으면 시그마다라는 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쿼리 디자인 만들 건데 봉사 내역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라 그랬습니다. 자,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 거예요. 도우미 구분별 이걸로 묶었단 말이야. 구분이라는 이름으로 묶었어요. 봉사 건수 개수가 되겠죠. 실수의 합계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봉사 건수는 봉사 코드를 갖고 할 거고요. 봉사 시수는 시수 필드를 갖고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구분, 이 구분이라는 필드는 봉사 내용의 마지막 오른쪽 두 글자가 멘토하고 같으면 청소년 도우미 아니면 어르신 도우미 IIF가 if거든요. 라이트 오른쪽에서 뽑아내라. 그래서 얘는 엑셀 if하고 똑같은 거, 얘는 엑셀 라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쟤를 갖고 수식을 만들면 자 이렇게 되겠죠. 라이트를 이용해서 봉사 내용에서 두 글자를 빼서 그게 멘토하고 같으냐 조건으로 물어봐요. if의 조건이죠. 맞으면 이거, 틀리면 이거.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저 상태를 가지고 이걸 앞에 이름이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구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넣어주고요. 땡땡 붙여야 되겠죠. 이 꼴 아니에요. 땡땡 요렇게 넣어줘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는 요걸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 작성으로 가서 여기에 함수, 기본 함수 찾아서 예를 들어서 IIF 함수를 이렇게 선택하면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도움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험 칠 때는 쓸 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형태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이게 요약이라 그랬죠? 묶어져야 돼. 이 상태에서 봉사 코드를 이용해서 봉사 건수를 갖고 온다 그랬거든요. 자, 봉사 코드를 갖고 와서요. 얘의 제목을 봉사 건수라고 주겠다는 뜻입니다. 얘 이름을 그럼 앞에 이렇게 땡땡 이름을 붙이고요. 얘는 개수가 되겠죠. 개수할게 헷갈린다 그러면 아무거나 해보라 그랬습니다. 시수는 봉사 시수란 이름을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시수를 넣고요. 자, 저는 넣고 난 다음에 이름 고치는데 여러분들은 넣지 말고 그냥 바로 이렇게 전부 다 손으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얘는 합계예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얘 이름을 도우미 구분별 현황이란 이름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5문제 쿼리를 봤는데 3, 4, 5번은 쉬워요. 그죠?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예전 했던 거와 똑같아요. 1번이 난이도가 조금 까다롭고요. 2번도 우리가 했던 건데 조건이 하나 추가되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요. 1번이 어렵다고 모두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 말고 또 다른 유형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쿼리들도 계속 풀어보고요. 새로 나오는 것들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시험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